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1년 1월 31일인데요. 주말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니다. 지금 그 북한 원전 건설 계획이 지금 일파만파인데요. 이게 과연 저는 고고TV는 이게 과연 이번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 힘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정권은 이때까지 우리가 어떤 공격을 해도 무너지지 않았던 정권이고 우리는 네 번이나 계속 선거에 창패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념의 문제와 대북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걸 갖다가 보수 우파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없는 문제고 지금 전면전이 붙는 양상인데요. 당분간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전면전에 나선 사람이 바로 김종인 대표라는 거죠. 82살의 경세가. 김종인이 이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기로 한 것은 이적행위다 하고 직격탄을 날리니까 현재까지는 문재인과 다 들고 일어났어요. 문재인, 그 대변인이, 야당 대표인 김종인 대표를 고소하겠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하는 것인데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야지 전면전으로 붙게 되죠. 뻥이 아니기를 바라며, 그 다음에, 윤건영이가 대북 특사를 갔었고, 문재인의 복심이라는 윤건영이가, 망언이다. 김종인 대표의 말은 망언이고,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고, 정치 소설의 백미다 하니까, 소설을 갖다가 법적 처벌을 예고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전체 청와대 또는 민주당에서 다 들고 일어나죠. 이낙연이도 혹시 문재인 아니 김종인 씨의 눈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 망발이죠, 망발. 그죠? 어? 아니 82살 먹은 사람한테 눈이 잘못된 거 아니냐 하고 하는 건 망발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공격이 들어오는데요. 그리고 김종인 씨에 대해서 북풍 공작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것도 망발이죠. 공작은 힘이 없는 우리가 할 수가 없죠. 북풍을 일으키는 걸 어떻게 야당이 합니까? 이런 것들이 망발인데 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꼬투리 잡고 공격을 해야 됩니다. 이제 어차피 전면전으로 치닫는 경우니까 이분이 사실적으로 이게 나온 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김종인 씨가 전면전에 나선 것은 지금 4.7 서울 보선에서 위기감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끌고 나온 거예요. 이 북한의 원전 계획이라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윤준병이라는 더블 미친당 애가 나와서 그 북한 원전 건설 계획은 박근혜 때도 계획을 했고 시도했었다 하는 망발을 또 일으키는데요. 하는데요. 얘네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 전 정권을 탓할 겁니다. 벌써 나오는 게 뭡니까? 김영삼 정부 때 북핵을 폐기하기 위해서 경수로까지 지어줬지 않느냐. 그죠? 사자회담에 의해서 미국하고 같이. 그런데 그때 북한이 핵을 폐기하겠다고 거짓말해서 경수를 지었는데 핵을 폐기하기는 그냥 더 발전시켰다. 김대중 시대에 이르면서 김대중이가 그 국정원에서 5천억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3조가 들어갔는지 4조가 들어갔는지 10조가 들어갔는지 20조 들어갔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는 쟤네들이 우리 돈 가지고 결국에는 원전 개발을 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북한이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 얘네들이 결국엔 김영삼까지 끌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산에서는 땡큐죠. 너희가 감히 우리의 정신적인 주주인 부산 정치의 대가인 김영삼을 건드려? 그래서 제가 부산은 무조건 이긴다고 보고 서울만 지금 계속 방송하는데요. 지금 김종인 씨 같은 경우가 전면전에 나온 것은 민주당 애들이 잘못 건드렸다 하는 생각이에요. 이 사람이 이걸 갖다가 굉장히 사고가 유연하고 역동적인 분이에요. 탁 던졌단 말이야. 이적행위다. 그죠? 그러니까 나경원이가 나오고
오세훈이가 나오죠. 안철수 그거는 하루 있다 나와서 하루 있다가 국감하자, 특검하자, 짱 보다가 그리고 홍사리도 하루 있다 나오고 홍사리가 먼저 짓거리고 나니까 안철수 아이고 준표 형님이 하네 나도 해야 되겠다 그 꼴인데 이게 지금 반문재인 세력에서 하고 문재인 세력하고 전면전이 들어가는 경우인데 이 결말이 과연 우리가 4.7 보궐선거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한테 선한 영향을 미쳐서 표 결집이 될 것인가 일단은 표 결집이 되기 시작했어요. 누구? 보수 우파는 이 건으로 하여금 표 결집이 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공산당 빨갱이를 좋아하잖아요. 그 수구 꼴통들. 근데 그 사람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물러나지 않고 일반 보수층에서도 이거는 의심할 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의심할 만하냐 말이죠. 그 원전 파일 뽀요이설을 갖다가 폐기했다는 거예요. 삭제했다는 거죠. 지들이 박근혜 대통령부터 계획했던 그거. 그 다음에 문재인이가 끄리낌이 없고 또 속인 게 없으면은 그 서류를 폐기할 수가 없죠. 폐기할 리가 없죠. 그걸 왜 폐기했냐 말이야. 그래도 다 태어난 다음에 일요일 밤에 들어가서 그렇죠. 그리고 이런 원전 건설 계획, 북한 원전 건설 계획은 대단한 파급력이 있고 파괴력이 있고 이거는 진짜 이적 행위에 들어가므로 전 세계로부터 비난받을 것을 일개 공무원, 과장급 그런 애가 사무관이나 서기관 애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단 말이죠. 그렇죠. 구체적인 그러니까 그게 검찰이 그걸 조사할 수는 없죠. 누가 고발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일개 공무원이 이걸 어떻게 폐기를 하고 어떻게 기획안을 넣고 계획을 했겠어요? 이거는 한수부 쪽에서 아니 한수원이나 또는 산자부에서 한 게 아니죠. 대통령을 청와대의 지령을 받아서 지금 정상회담 중이니 북한을 꼬시기 위해서 이런 거를 기획해라. 다음 정상회담이나 다다음 정상회담에서 이런 걸 주면서 너희가 핵 폐기를 하면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해주겠다 하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고 합리적인 추정이란 말이죠. 기본이 이겁니다. 왜 폐기를 했느냐? 왜 그 파일을 없애버렸느냐? 삭제했느냐? 밤에 도둑고양이처럼 들어가서 왜 그걸 삭제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북한은 지금 전력난이 뭐 평양 몇 군데만 들어오고 안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문재인이는 북한에다가 수력, 화력, 가스까지 발전소 건설 계획을 해주고 전기 공급을 계획했다는 거 아니에요. TV조선 단독 보도에 의하면은 계속 튀어나온다는 소리죠. 그래서 과연 이 쟁점이 요번 우리 4.7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저는 그게 무조건 우리한테 유리하다고는 보진 않아요. 모든 사건이 이때까지 보세요.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으로 표류해 갔는데 그게 화형을 당하고, 그죠? 과거에 노무현이 NL을 갖다가 북한 애들한테 양보했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문재인이가 북한 평화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재인이가 그게 사기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표심에 영향이 없었고 4.15 총선은 우리가 대패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과연 우리한테 이득이 될 것인가? 그죠? 그래서 김종인 씨가 전면에 나섰다는 게 중요한 거죠. 김종인 씨의 의의는 언어를 풀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극적인 말을 안 해요, 이 사람이. 근데 자극적으로 이정핵이다 딱 치고 들어간 거 보니까 4.7 보궐선거에서 우리 보수 우파 쪽에서는 이걸 쟁점으로 삼아서 어떻게든 문재인을 갖다가 타격을 가하려 그러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게 얘네는 무조건 또 속이려고 하겠죠. 감추려고 하겠죠. 그럼 우리 쪽에서는 문재인 네가 밝혀라. 당장에 오세훈이도 그렇고 국힘 쪽에서 나오는 게 너가 밝히면 된다. 근데 왜 못 밝히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밝힐 리가 없지 얘네들이.
그리고 이것은 말이죠. 음? 우리가 우리 쪽에서 각본이나 소설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힘이 있다고? 어? 쉽게 말씀드려서 국힘 쪽에 어? 문재인 정권의 부양을 받는 공무원들이 국힘 쪽에 공익제보 한번 비리 한번 안 터뜨려 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갖다가 각본을 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정치 공세를 우리 해야 되는데 도둑이 재발되는 격이지. 북한 애들이 또 문재인이가 그죠? 동시에 나왔잖아요. 김정은이가 말이죠. 올해는 우리가 전력 수급을 위해서 수력과 화력을 강화하며 원자력까지 계산을 하겠다. 원자력까지 건설을 하겠다. 신년사에서 나왔잖아요. 김정은이가. 그러면은 북한이 무슨 원자력 건설할 게 있죠? 핵을 만드는 기술은 있어도 그죠? 플래토늄을 어디서 갖고 오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원자력 건설과 함부로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 2를 다투고 있고 원자력 건설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한국, 소련, 중국, 프랑스 요것뿐이 없어요. 북한이 무슨 원자력 건설을 해요? 전혀 불능인데. 그럼 왜 김정은이가 우리는 원자력 건설을 한다, 발전소를 건설한다 말이 나왔겠어요? 문재인하고 도보다리에서나 아니면 문재인의 복심들하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미국하고 문재인이가 꼬시기를 우리가 이걸 나중에 미국하고 상의해가지고 너희한테 핵만 폐기해달라 그래라. 핵 협상하자. 이렇게 꼬셨다는 거는 충분히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어요. 응? 이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건설 계획을 세웠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핵물질은 단 한 개도, 그죠? 북한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얘네들이 처음에는 수력, 화력 다 낡았잖아요, 걔는. 그거 주려다가 걔네가 가스가 어딨어? 가스 송유관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도 못 없는데, 우리도 러시아에서 이렇게 당겨 오르는 게 30년, 40년이나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가스 발전소까지 주려고 그랬다. 야, 이놈아, 문씨야. 대한민국 원자력은 그만큼 폐기하고, 축소하면서 위험하다며. 근데 북한은 안전하게 지어주려고 그랬냐? 그리고 또 문제가 뭐예요? 우리나라는 태양력, 풍력을 해준다 그러잖아. 우리나라는. 그죠? 근데 북한은 그 산이 허벌판이 돼버렸어. 민둥산이 돼버렸다고요. 그러면 이놈아 그쪽에다가 임마, 풍력하고, 태양력을 줘야지 임마. 중국 패널도 싸겠다. 근데 그거는 대한민국 산천초목은 말이야. 풍력 수력으로 말이야. 민둥산을 다 만들어 놓고 민둥산이 된 북한에다 하는데 그걸 안 주고 이놈아. 나쁜 놈이죠. 억지로 하려니까 힘들어 죽겠다. 나쁜 놈이죠. 응?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무슨 의심이 들든 정부에서 감추려고 그러고 실책을 하면은 야당은 무조건 그걸 파헤쳐야 되고 공격하는 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게 야당의 임무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놈아가 그 김종인 씨라는 사람은 말입니다. 문재인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오고초를 했대잖아요. 김종인 씨를 모시기 위해서 당대표직을 주면서 저 좀 대통령 당선시켜 주세요. 박근혜도 상고초를 했다 그러잖아요. 누구도 김종인 씨를 지금 비아냥대거나 폄하하거나 하지 않고 지식인들이나 정치권에서는 김종인 씨를 받드는 사람이에요. 받드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전국이 뒤흔들리게 돼 있어요. 고마워해야 돼. 국힘 너희들은 김종인 씨가 거기서 지금 일해주고 있는 거. 홍살이 너는 그만 꺼지고 너도 여기서 밥숟갈 올리지 마. 안철수도 꺼지고
김종인 씨는 어른으로 대우받는 사람이에요. 나이만 많다서 어른으로 대우받는 사람이 아니고 지략, 전략, 경제적인 거, 세상을 관조하는 통찰력, 여야 웬만한 정치인들은 김종인 씨 앞에 가서는 제대로 무릎도 못 벌리고 다소하게 이야기만 듣는 사람이에요. 여야 통틀어서. 대통령을 만들 수 있는 최고 지략가라고요. 전략가라고. 그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홍쌀이나 안철수가 튀어나와서 저 모양을 하는 거 보면 기가 찰 노릇입니다. 수국골통 명민이 장제원 같은 놈이 쓸데없는 조디를 내버리고 배현진이도 나왔잖아요. 굴러온 돌. 그래 배현진이 요새 한 번도 언론에 노출이 안 되죠. 완전히 찍혔어 국힘에서. 또 요번에 이현주가 나왔고. 이런 사람이 이런 말을 툭 던질 지게 말입니다. 응? 아니 일반 국힘 의원들이 이런 말을 했으면은 청와대까지 안 나서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민주당 이낙연이까지도 안 나서겠죠? 신중 이낙연, 엄중 이낙연인데 그렇잖아요. 청와대부터 딱 나오잖아요. 김종인 씨가 이적행위다. 이거 다 밝혀라. 청와대부터 나오잖아요. 그 뭐 강민석이라는 대변이라는 놈이 지 마음대로 했겠어요? 문재인 쩝쩝이 문재인한테 가서 어떻게 할까요? 아이씨 무섭다 야 빨리 방어해라. 김종인 저 사람이 뭐 작심만 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대통령 만들어준 사람이야. 우리 이기게 해준 사람이야. 큰일 난다. 빨리 방어해. 그러고 나자 이낙연이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말이야. 문씨 이놈의 새끼들이. 너희가 감췄잖아. 왜 폐기했냐고. 그럼 너가 그 공무원을 갖다가 잡아 들여가지고 이실직고 하라고 조사를 명령을 하든가. 그게 임마 정상이지. 왜 야당에다 뒤집었어? 그리고 왜 김종인 씨한테 임마 너 법적 조치 반드시 해라 김종인 씨한테. 이걸 갖다가 대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김종인 씨가 이적행위다 해서 정쟁으로 지금 비하하는 그게 아니고 진실 밝히기가 문제가 아니고 김종인 씨를 법적 고소하면 말이죠. 대단한 파급력이 옵니다. 우리가 이겨요. 못해 지 새끼들은 건데. 못할 거라고. 지금 수국 꼴통 몇 명하고 홍쌀이나 안철수가 김종인 씨를 그 이상하게 보지. 지들이 이상한 놈이니까. 일반 지식인들과 상식인들은 김종인 씨 때문에 국힘이 견디고 있고 그래도 저 보수가 그래도 재생을 하려고 그런다.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김종인 씨 법적 조치해 너희들? 그러면 싹 돌았을 거야, 중도층이. 국힘 쪽으로. 제 생각에는. 응? 이런 거는 안철수가 낄 게 아니야. 하루 있다가 나와, 하루 있다가. 뭐 임마 국정감사하고 특검이야 갑자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시작인데. 응? 그리고 윤건영이 나왔고. 이제 다 튀어나올 거야. 그 더블 미친 땅 애들. 그죠? 이제 스피커 작업이 되죠. 그래서 결론을 나누면 보수 우파가 뭉칠 수 있는 계기를 김종인 씨가 던져버렸다. 보수 우파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김종인 씨가 평생 동안 민주당이 있을 적에도 국힘 쪽에다가 새누리당 쪽에다 이런 말 한 적이 없고 새누리당이 있을 적에도 민주당 애들한테 이적행위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보수 우파 중도까지 결집하려는 김종인의 한마디였어요. 이적행위다. 뭉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안철수의 정체성 모함을 갖다가 공격한 거예요. 근데 안철수는 뭣도 모르고 숟가락 얹어서 국감하자. 국정조사하자.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진행하는 과정 보세요. 이걸 깊게 들어가면 안철수는 대답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정권을 안 잡아봤잖아요. 정부에서 일을 안 해봤잖아요. 그러나 홍준표나 국힘 쪽 애들은 과거에 산자부하던 애들은 국힘 쪽에도 있고 재경부에 있던 애들도 있고 정권에서 일을 해봤고 그죠?
김종인 씨는 정권을 만들고 정권에서 몇십 년의 일을 해본 사람 아니에요. 안철수 뭣도 모르고 여기다 그 숟가락을 얹지, 애가 진짜. 에이, 짜증나네, 진짜. 고고TV가 틀렸으면 논리적으로 댓글을 다세요. 무식하게 욕달지 마시고. 응? 그냥 공격한 게 아니라니까요. 김종인 씨가. 어? 보수우파 중도의 결집, 반중 문재인 세력의 결집. 거기서 홍준표하고 안철수는 하루 있다가 오세훈하고 나경원이가 먼저 치고 나오고 오세훈이가 치고 국힘이 다 들고 있어요. 지가 이 홍준표하고 안철수는 아우 큰일 나겠다. 저러다가 말이야. 자기들은 싹 사라지겠다니까 숟가락 얹은 거야. 제 말이 맞을 거예요. 뭐 신문에서는 뭐 언론에서는 맨날 홍준표만 까던 맨날 김종인만 까던 홍준표가 김종인 편을 들었다. 나쁜 놈이야 홍준표는.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말이야 안철수가 나오고 나쁜 놈이야 너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힘들다.